여러분,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 혹은 빠르게 뛰는 부정맥 증상이 나타나면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걱정부터 하게 되죠. 하지만 혹시 오늘 드셨던 음식이나 음료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정맥 증상이 생기는 원인과 건강하게 심장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실천법을 배워보세요. 안녕하세요. 일반인의 매일 건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끔 겪을 수 있는 갑작스러운 심장 두근거림과 부정맥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40에서 60대 분들은 이런 증상을 더 자주 느끼실 수 있는데요. 무조건 병원에 달려가기 전에 오늘 드셨던 음식이나 음료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정맥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식습관과 그 예방법, 그리고 필요한 검진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부정맥 증상과 티라민의 관계. 갑작스럽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지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날 와인이나 치즈 같은 음식을 함께 드셨다면 그 안에 포함된 티라민 성분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티라민은 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심박수를 빠르게 하고 혈압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소보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불규칙한 리듬을 나타내는 부정맥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체내 티라민이 교감 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발생하는 반응입니다. 티라민은 섭취 후 일정 시간이 지나 분해되면서 증상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티라민이 많이 포함된 음식, 오래 숙성된 치즈, 갈색으로 변한 바나나, 식초에 절인 장아찌, 발효된 소시지 및 살라미, 이외에도 김치나 된장과 같은 발효 식품에도 소량의 티라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평소 부정맥 증상이 자주 나타나시는 분들은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티라민이 왜 심박수를 빠르게 하나요? 티라민은 체내에서 카테코라민이라는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하여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흥분 상태가 되어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가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특정한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거나 와인처럼 티라민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갑작스러운 두근거림이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티라민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했다면 그 후에는 충분한 물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으로 긴장된 신체를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와인을 드실 때는 치즈 대신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견과류는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와 같은 건강한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장 두근거림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티라민을 섭취한 후 심한 두근거림이나 불안 증상이 지속된다면 이를 줄이기 위해 빠르게 걷기나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을 잠시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너무 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5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티라민 섭취가 심박수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고티라민 식품 섭취 후 심박수와 혈압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특히 카페인이나 알코올과 함께 섭취했을 때 그 영향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정 음식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평소 심장 두근거림이나 불규칙한 박동을 느끼시는 분들께는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2. 카페인과 부정맥. 혹시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드신 뒤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카페인도 부정맥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심박수를 빠르게 하고 혈압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은 평소 심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카페인에 민감하거나 이미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부정맥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 권장량.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성인의 하루 카페인 섭취 권고량을 40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커피 약 3에서 4잔에 해당하며 민감한 분들은 이보다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청소년의 경우 하루 125mg 이하, 임산부는 200mg 이하로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권장됩니다. 주의해야 할 음료. 에너지 음료, 대부분 고카페인 함유. 일부 녹차 및 홍차, 고카페인 제품은 주의 필요. 초콜릿 음료,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으니 과도한 섭취를 피하세요. 커피, 특히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는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카페인 섭취가 왜 심박수를 높이나요? 카페인은 중추신경계 자극제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 심박수를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카페인은 아데노신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을 방해해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게 됩니다. 또한 카페인 섭취는 신체 내 아드레날린 분비를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혈압 상승과 함께 부정맥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디카페인 음료 선택. 커피나 차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디카페인 옵션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디카페인 커피나 허브차는 카페인을 줄이면서도 음료를 즐길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아침 공복에 카페인 섭취 피하기.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을 섭취하면 교감신경이 더 민감하게 반응해 부정맥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커피나 차는 반드시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마시기.
카페인을 줄이기 어려운 경우 음료를 한 번에 다 마시기보다는 천천히 마셔 신체의 자극 반응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020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하루 400mg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한 사람들이 심박수와 혈압이 유의미하게 상승했으며 특히 부정맥 증상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하루 200mg 이하의 카페인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부정맥이나 심박수 증가와 같은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카페인 섭취량이 증상의 발생과 강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카페인이 심박수를 높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맥이 잦은 사람들에게는 증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고카페인 음료의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카페인 섭취를 줄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부정맥뿐만 아니라 불안감, 소화불량, 수면 장애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심장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적당히 섭취하면 집중력 향상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장점도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소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셨다면 오늘부터 천천히 줄여보세요. 3. 부정맥이 잦을 때 필요한 검진. 만약 부정맥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단순히 일시적인 반응으로 치부하기보다는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전도 검사는 부정맥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에 의해 박동하는데 심전도 검사는 이 전기적 신호를 측정하여 심장의 리듬 이상 여부를 파악합니다. 심전도 검사 과정. 심전도 검사는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전극 부착, 환자의 가슴, 팔, 다리에 전극을 부착합니다. 심장 활동 기록, 약 10초 동안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측정해 결과를 출력합니다. 24시간 심전도 검사, 만약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거나 짧은 시간 동안 포착되지 않는다면 활동 중 심전도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는 작고 가벼운 기기를 몸에 부착하여 24시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심장 활동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심전도 검사의 장점. 비침습적, 몸에 칼을 대거나 주사를 맞지 않아 부담이 없습니다. 신속성, 단 10초에서 몇 분 정도면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성, 심장의 리듬과 박동 이상을 포착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심전도 검사는 아프거나 복잡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전도 검사는 몸에 전극을 붙이는 것 외에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며 통증도 전혀 없습니다. 특히 24시간 활동 중 심전도 검사는 작고 가벼운 기기를 착용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걷거나 식사, 심지어 수면 중에도 기록이 가능하므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심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 후 치료 방향. 심전도 검사에서 부정맥이 확인되면 증상의 정도와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이 결정됩니다. 치료는 보통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생활습관 교정. 술, 담배,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 항부정맥 약물을 통해 심장 박동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시술 필요 시. 심한 부정맥의 경우 카테터를 이용한 정기적 시술이나 심장 박동 조율기 삽입 등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식단 관리. 짜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적절한 운동, 과격한 운동은 피하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심장 기능을 강화하세요. 정기검진. 부정맥은 초기 증상이 경미해도 장기적으로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심장 검진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세요. 2018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항부정맥 약물을 복용한 환자들은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재발률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과 적정량의 카페인 섭취 제한이 부정맥 관리에 큰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부정맥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나요? 부정맥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다면 부정맥의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이고 이미 발생한 부정맥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4. 심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생활습관. 부정맥 증상을 예방하고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평소 생활습관이 중요합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는 팁. 식단 관리. 가공식품과 짠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세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를 섭취하면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 걷기, 요가,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심장 박동을 안정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고강도 운동은 심박수를 급격히 올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심장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부정맥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에 가야 하나요? 갑작스러운 부정맥 증상이 가벼운 두근거림이나 일시적인 경우라면 우선 앉아서 심호흡을 하며 안정하세요.
하지만 증상이 자주 반복되거나 가슴 통증, 숨가쁨 같은 심각한 증상이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오늘은 갑작스러운 심장 두근거림, 부정맥 증상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나 음료가 심장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죠. 여러분도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팁을 참고하셔서 심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실천해보세요. 특히 티라민이 풍부한 음식과 카페인 음료를 조절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를 병행하신다면 부정맥 증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일반인의 매일 건강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